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삼각함수의 시작. 삼각함수의 시작.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 사실은 배운 애지. 중학교 단위에서 중1 때였나? 초 6때였나? 하여간 요 부분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 애야. 그런데 그때 것은 완전히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나면 고등학교의 삼각함수와 우리가 초, 중에서 배웠던 삼각함수를 연결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때 배운 삼각함수는 고작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그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된 그런 삼각비들인데 그거는 온전한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제 딱 해당 범위에 맞는 삼각함수를 가르치기 위해 이제 일종의 수법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비우고 삼각함수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뭘로 할까? 시작을 이게 이제 너희 때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 시작 도입 부분에서 제일 힘든 건 걔네들의 각각의 개념과 용어를 익히는 거야. 그래서 걸음마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 걸음마의 시작이 뭐냐? 각이에요. 각 이야기를 해야 돼. 옛날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다 잊어버렸을 테니. 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까? 라고 하면 먼저 요런 기준선이 하나 필요해요.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이름? 이 반직선의 이름? 각을 재려고 출발할 때의 반직선. 내가 쓰면 기억이 날 텐데.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반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요렇게 튀어나가게 되는데 다시 또 이제 각의 종결점이지. 각을 측정하기 위한 각의 종결점인 반직선이 또 하나 나가요. 얘 이름? 이름? 동경이에요. 동경. 그냥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용어들을 듣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겠지. 언젠가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될 거야. 시초선과 동경. 으로 이루어진 각을 편각이라고 불러요. 편각. 세타. 세타. 근데 각이면 각이지. 각의 이름에 왜 편이니 특수니 뭐 이런 말이 붙을까? 구분을 위해서지. 그 구분에 일반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 중에 이제 편각과 구분되는 용어 중에 일반각이라는 게 있어. 일반각이 뭔 뜻이냐? 일반각 X는 자 동경이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각이라는 게 이 동경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시초선과 다시 겹치면서 우리가 그 편각을 0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각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범위에서 밖에 못 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몇 바퀴를 돌아서 거기 갔어도 그 돈 바퀴수만큼의 총각을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편각밖에 없지. 돌면 제자리니까.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세타라는 편각을 갖는 동경이 실제로는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값이 되었는지 모르고 더하기 세타 편각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쓰는 거를 일반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특수각 중에 하나가 30도 같은 거잖아. 이게 30도다 라고 하면 이게 45도다. 45도 같네. 45도다 라고 하면 이 45도가 그냥 편각으로는 45도지만 사실은 그냥 45도일 수도 있고 360도 더하기 45도 그러니까 405도일 수도 있다는 거지. 또는 반대로도 돼요. 반대로 돌아서 마이너스 360도를 돌아서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일반각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 건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각이라는 거를 따질 때 60분법 이름은 들어본 적 없겠지만
이런 걸 지금까지 써왔어요. 60분법이란 걸. 뭐냐? 단위에 도자 붙어 있는. 단위에 1도, 2도,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도자 붙어 있는 애들의 도량법의 이름이 60분법이야. 그냥 그렇다고 배웠겠지. 한 바퀴를 우리가 360도로 했고, 그 중에 30도에 해당하는 애, 45도에 해당하는 애, 90도에 해당하는 애, 180도에 해당하는 애, 이렇게, 별다른 반성, 아니, 내지는 고찰 없이 써왔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한 단위다, 실질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도대체 한 바퀴를 360도라고 했을까? 우리의 실수의 도량 단위는 대부분 10단위잖아. 그리고 서양에서는 1000단위, 동양에서는 10,000단위로 그 단위의 숫자를 바꿔왔어. 10의 거듭제곱이 대부분인데. 숫자도 10진법을 쓰고. 그런데 도대체 이건 뭘까? 360도? 360, 한 바퀴를 360 등분한 다음에 한 칸을 1도라고 하고, 그 1도를 30개 쌓으면 30도가 되고, 45개 쌓으면 45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도량법을 썼을까? 사실은 그 태양력이라고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일주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사람들이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가 태양 중심을 한 바퀴 도는 걸 관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자리에서 뜨고 그것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태양이 뜨는 자리를 매일매일 관찰했을 때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날수를 셌는데 360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기를 돈다의 의미가 360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원운동으로 판단한 다음에 한쪽 각도를 지구가 태양 중심을 하루치 옮겨가는 각도 양, 요거를 이제 60분법이라고 해서 사용을 한 거야. 시계도 바로 그 모델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각해서 출발을 했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여러모로. 왜냐면 얘는 각인데, 각이 도가 있으면, 이게 도라는 이 도량형은 예를 들어 미터하고 곱해서 아무것도 못 만들어. 30도 곱하기 3m가 어떤 단위가 될까? 넓이나 부피로 이전이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각에다가 2제곱미터 이렇게 넓이를 곱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각이라는 애는 오로지 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 60분법에서는. 이게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새로운 삼각함수, 새로운이 아니지. 원래의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요거를 좀 극복하고자 각을 재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한 거야. 개발을 한 거지, 개발을. 나 앞으로 각이라는 애를 이렇게 정의해야 할 거야, 라고. 그게 이름이 호도법이에요. 이게 한자어니까 이제 호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이 호가 진짜로 원주할 때의 그 호가 맞아. 그 단어가 맞고 호로 재는 법이다. 각을 호로 재는 방법이다. 이런 건데, 아이디어는 어떠냐면, 자, 여기 작은 원이 하나 있어. 여기 조금 중간 원이 하나 있어. 여기 큰 원이 하나 있어. 얘네들에서 내가 일정한 각을 위해서 변치 않는 게 뭘까를 관찰하는 건데, 그 변치 않는 것이 자기 반지름 있지. 작은 원은 반지름이 작아. 반지름이 커진다는 건 원이 커진다는 뜻이지. 반지름이 더 커지면 원도 더 커져요. 그러면 이 자기 반지름을 자신의 호 위에다가 한 개의 길이만큼을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반지름 한 개를 자기 호 위에다 올려놓는 거지. 남의 호에 올려놓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원의 호에다가 자기 자신의 반지름 길이만큼을 얹어주는 거야, 요렇게.
얘가 R2의 길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R2만큼 얹어주는 거지. 이렇게 요만큼을 실로 떠서 실로 뜨는 게 가장 원만하게 얘를 호 위에다 올리는 방법이겠지. 이렇게 올려서 R3 라고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그런 다음에 이 중심과 호의 양 끝을 연결한 부채꼴의 중심각을 살펴보면 그 크기가 모두 동일하더라라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을 모두 하나의 중심을 공유하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기 호 하나를 올려놓은 길이가 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 R3가, 여기에 R2가, 여기에 R1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때 자신의 반지름이 올라온 한 개 올라온 요 각의 크기, 이 중심각의 크기를 단위 길이, 단위 각도 1이라고 하기로 했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다 같은 크기니까 1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때 1의 이 이름이 뭐냐? 단위를 이렇게 붙이자면 레이디어스가 뭐지? 레이디어스? 반지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반지름 한 개가 여기 올라온 앵글, 각이다. 라고 해서 요 레이디어스에서 US를 지우고 앵글에서 글을 지워서 붙일 때 라디안으로 붙이기로 했어. 그래서 일라디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보다 이제 더 줄여서 RAD로만 쓰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쉬워.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개야 개. 그렇지 않냐? 반지름 한 개. 가 호에 올라왔을 때의 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수의 단위랑 똑같은 거죠. 반지름 한 개. 그리고 길이로 측정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단위하고 얘가 호환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호도법의 정의다. 그러니까 요에 반지름이 한 개 올라오면 1라디안. 여기다 반지름 두 개를 얹어놓고 그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측정을 한다 그러면 2라디안. 반지름 세 개를 올려놓고 측정한다고 하면 3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 개를 올려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반 개를 올려놓게 되면 2분의 1라디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야, 그 각도가 얼마, 그 각도의 크기가 얼만데, 그러면, 걔 2분의 3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을 하나 생각하고, 그 원의 반지름을 생각하고, 그 원의 반지름이 한 개 반 올라가 있는 호의 중심각. 요거를 2분의 3라디안이라고, 측정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건 이제 그 수학이라는 학계, 수학과학이라는 학계 내에서만 그런 거고, 이게 거의 뭐 1000년에 가까이 사용해 오던 단위인데 그리 쉽게 자리를 내주겠냐. 각도 이 60분법이. 그러니까 여전히 꾸준히 너희도 이미 제일 처음 접한 각이 라디안이 아니고 60분법이듯이 꾸준히 60분법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60분법하고 호도법 사이에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야. 그 변환할 수 있는 장치. 뭐 간단해요. 둘이 공통으로 부르는 이름을 하나 정하면 되지.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 똑같은 크기를 말하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 뭐 가장 간단하게 한 바퀴가 있지. 한 바퀴.
잘 생각해봐요. 60분법에서의 한 바퀴는 이미 암기하고 있죠. 360도. 그러면 라디안에서의 한 바퀴는 어떻게 될까? 라디안으로는 한 바퀴를 어떻게 나타낼까? 방금 전에 정의를 말한 것에서 다 해결이 돼. 이 반지름이 R이라고 쳐. 그러면 이 호 위에 자기 반지름이 몇 개 놓여있느냐를 가지고 각을 잰다고 했는데 한 바퀴라 함은 이 부채꼴 자체가 원이 되는 거잖아. 원. 그러니까 원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 2πr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2πr이라는 길이 안에 내 반지름이 몇 개 들어있나 그걸 세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라 함은 2πr이라는 길이 안에 반지름 r이 몇 개 들어있냐 이 문제라는 거야. 몇 개 들어있냐? 나누기를 해보면 2파이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단위로는. 대략 6.28개. 실제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다 이렇게 얻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략의 반지름 R을 잡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이 R이 여기 한 바퀴 도는 동안 몇 개쯤 놓일까 생각해보면 6개하고 조금 더 놓인다는 거예요. 6.28 라디안 6개하고 조금 더. 이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호환식을 만드는데 그러면 2파이 라디안하고 360도가 같은 각의 크기를 지칭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니까 그럼 반씩 갈라. 반씩 갈라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이다 라는 호환식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변환식이지. 너희가 1m는 100cm이다 이렇게 하듯이 조금 더 다른 나라의 도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인치나 마일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갖잖아. 그러면 1인치는 네이버 네이버 변환식인가? 뭐 그거 찾아보면 나와. 1인치는 2.54cm 뭐 이렇게. 그거랑 똑같은 거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 왼쪽은 라디안, 오른쪽은 60분법이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원래 알고 있었던 이 특수각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0도는 어떻게 변환을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180도를 30도로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을 할까?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연산하면 180도가 30도가 될까? 60도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60이 아니라 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이걸 6으로 딱 나누는 순간 얘가 3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게 될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90도는 이걸 3배 해도 좋고 180도가 90도가 되기 위해 양변에 나누어야 되는 숫자.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45도가 되겠지? 45도는 이걸 또 반으로 나눈다. 4분의 파이. 60도는 180을 60으로 만들기 위해 나누기 3을 한다. 3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파이가 2개 있으면 된다.
3분의 2파이. 150도는 180도에서 30도를 빼면 된다. 즉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된다. 6분의 5파이. 이런 식인 거지. 180도가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예를 들어 270도다 그러면 9가 3개. 2분의 3파이. 예, 요 정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과학의 라디안으로의 변환식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워낙 친숙해서 이제 다 외우게 될 거고, 혹시라도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너희들 1학년 내신 때 예를 들어 17도 같은 걸 라디안으로 변환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아예 이쪽을 1도로 바꿔버리면 된다. 1도로 양변을 180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데, 여길 1도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 17을 곱하면 17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0분의 17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반대 똑같아요. 라디안으로 주어진 애를 각도로 바꿔라 라고 하면 파이분의 180도를 만든 다음에 1라디안에 곱하기 내가 원하는 라디안 수를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되는 산이야. 처음에 낯설고 생소하고 영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도량형의 변환이지만,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복 숙달을 하면서 이제 내 거 같은 그런 친숙함을 가지면 돼요. 각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우리가 하던 거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이렇게 해서 바뀐 애가 나한테 무슨 득이 있는데 라고 뭔가 실용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바뀐 도량형으로 할 수 있는 호도법의 활용안을 좀 보자. 자, 원의 일부, 원의 일부인 부채꼴을 하나 갖다 놔요. 얘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넓이는 S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잰 거지. 라디안 표기를 한 거야. 이제 도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러면 당장에 이 문자들, 여기 있는 이 단위들 사이에 어떤 식의 관계가 성립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 반지름이 1개 놓였다라고 하면 여기가 1라디안이라고. 여기에 반지름이 2개 놓였다라고 하면 2라디안이라고, 얘가. 여기 있는 이 라디안의 숫자가 요 호 위에 놓여져 있는 반지름의 개수를 뜻한다. 그렇다면 L이라는 호의 길이는 사실은 뭐였냐면 반지름이 세타게 놓인 거지. 그래서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R 세타. L은 R 세타이다. 뭐 거꾸로 하면 뭐 R은 세타분의 L이다. 세타는 L분의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이놈 길인데 이거 각이에요. 다시 말해, 각이 길이라는 단위와 호환되기 시작한 거라고. 길이에 참여한 거지, 각이. 자, 비슷하게 S, 넓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하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이렇게 바늘처럼 얘를 쪼개가지고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번갈아서 놓은 다음에 이 부채꼴의 총 넓이는 이 바늘처럼 잘라낸 부채꼴들의 그 위아래 넓이의 총합과 같다. 위아래로 겹쳐놓은 총 넓이와 같다. 그래서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가로가 2분의 1 L이 되고 세로가 R이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꾸어서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한 거였지. 그랬는데 방금 전에 L이 R세타라고 했으므로 요 L 자리에다가 다시 R세타를 집어넣으면 R 제곱 세타가 되는데 여기에 다시 또 각이 참여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에 각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각을 사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식이니 이제 암기할 공식이 된다.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 지식으로 꼭 외워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각 얘기는 여기서 이제 원래 들어가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예 삼각함수라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각 얘기의 서두를 끊어놓고 본격적으로 삼각비의 정의로 가봅시다. 두 번째, 이거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S자 그리면 사인, 이렇게 해서 C자 그리면 코사인, 이렇게 해서 T자 그리면 탄젠트 기억나지? 이건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얘 이름 단원 이름이 뭐야? 정의. 정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삼각함수라는 최초의 약속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야. 삼각함수라는 최초의 약속은 직각삼각형이 아니고요.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진 원에서 출발을 한다.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삼고 여기서 동경 하나가 마음껏 도는 거지. 회전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마음껏 도는 거야. 요렇게 갔다고 쳐. 그럼 얘가 이제 편각 세타를 갖게 되겠지? 자, 이 세타에 대하여 삼각비가 정의가 되는데,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자료가 있죠. 이 동경이 여기라는 걸 어떻게 표시할 거야? 돌다 보니 여기더라. 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 반지름 R자리 원 위의 동경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반지름은 반지름 R자리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R이겠죠. 요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근데 말은 세 가지인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지. 왜냐면 X와 Y가 여기라고 할 때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다라고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R이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줄여서 R이라고 한 거야. 사실은 이 좌표로 정의한다. 먼저 첫 번째 사인 세타,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이거였는데,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고 빗변분의 y 좌표, 즉 반지름분의 y 좌표로 약속을 한다.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 좌표로 약속을 한다. 마지막 탄젠트의 정의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약속한다. 그리고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이것도 원 이름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SINE, 사인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쓰고, 코사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COS인데
원래는 코하고 하이픈하고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협력하는 뭐 동조하는 뭐 친구의 뭐 이런 뜻. 그리고 탄젠트는 원명은 TANGENT 탄젠트. 사전 찾아보면 기울기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나 접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에 알아두고. 자,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삼각비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귓변의 길이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와 뭐가 다르냐? 이게 세타가 예각으로 들어오면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이 사분면을 넘어가면, 다시 말해 각이 둔각이 되고 180도가 되고 180도를 넘어가고 270도를 넘어가고 심지어는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모든 삼각비를 다 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수가 생겨요. 삼각비들의 정의 때문에 얘는 반지름, 양수지만 이 녀석은 좌표니까 좌표는 양수면 양수고 좌표가 음수면 삼각비 자체가 음수로 정의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를 가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일관되게 구분되는 기준을 뭘로 삼을 수 있냐? 바로 X축, Y축으로 이어진 사분면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사분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타들에 대하여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모두 플러스 값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로 이제 동경이 넘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 만나는 x좌표, y좌표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양수고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모두 음수가 되지. 마찬가지 3, 4분면에는 x, y좌표가 모두 음수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그런데 마이너스 걸리면 탄젠트는 양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양수, 코사인 세타는 음수, 탄젠트 세타만 양수. 뻔한 얘기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코사인 세타가 여기 플러스고 탄젠트 세타와 사인 세타는 음수. 확실히 구분되는 4개의 영역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음의 사실이 외워야 되는데 12쌍을 외우자니, 아니 4쌍이지. 3조씩 4쌍을 외우자니 머리가 용량이 안 받쳐주니까 얘를 모두라는 뜻에서 올하고 어차피 1, 2, 3, 4분면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순서대로 싸 내려가서 탄 옆으로 가서 코. 그러니까 그 영역을 플러스가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플러스인 애만 외우는 거지. 플러스인 애를 외웠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사탄코 이렇게 외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약속인데, 약속이 생기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지?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성질이 생겨요. 이걸 이제 뭐 정리나 공리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파생되는, 정의 때문에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성질. 그거를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명칭을 부른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한다 라고 하면 말하자면
지금 r 제곱분의 y 제곱을 하자는 거고 r 제곱분의 x 제곱을 해서 둘이 더하자는 건데 더해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r 제곱으로 통분을 하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자에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r이라는 애가 원점으로부터 x, y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r은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r 제곱의 의미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렇게 더했을 때 이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지. 이거 거의 숨 쉬듯 자연스러운 아이가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처음 이 얘기를 접한다. 뭐 신기한 게 있나?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원래 알고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가장 유명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다. 또 얘만큼 자연스러운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가 번분수를 배웠기 때문에 r분의 x 분의 r분의 y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번분수에서 약분되는 것들은 지우고 쓰기로 돼 있잖아. 그래서 지우고 나면 x분의 y가 돼요. 근데 x분의 y가 어떤 삼각비 하나의 정의였었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사인 정의 따로, 코사인 정의 따로, 탄젠트 정의 따로 있지만 코사인과 사인을 서로 나누어 주면 다시 탄젠트가 된다. 또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분리하여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의 반대 방향. 그럼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는요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얘 역수면 되는 거지.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 요 정도? 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너희가 자연계 이과를 택해서 미적분이라는 책을 들어가게 되면 선택 심하죠.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삼각비에서 또 다른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게 될 거예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식으로. 그럼 그들 사이의 관계 추가. 여기는 이제 일종의 문이과 공통으로 필요한 메인 디시만 갖다 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하여 특수각 30도, 45도 이게 특수각이라는 건 유명한 각이란 뜻이야. 그 삼각비의 값을 이미 외우고 있어야 하는 대상. 그 대상을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특수각 세 가지가 30도와 45도와 60도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이다. 2분의 루트 2이다. 2분의 루트 3이다.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2분의 루트 2이다. 2분의 1이다. 루트 3분의 1이다. 1이다. 루트 3이다. 이렇게 9개의 값이 있는데 이 조합은 이제 중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암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사인 30도가 아니고 사인 6분의 파이가 되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된다.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사인 45도가 아니고 4분의 파이는 얼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다. 이렇게 조합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요. 이거 외에도 뭐 2분의 파이 계열들, 예를 들어 사인 2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이건 사인 90도란 얘기니까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다 그러면 그거는 코사인 90도란 얘기니까 0이고, 이런 것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또 물론 시간이 흐르면 늘 자연스러워져. 항상 뭐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요즘에 이사를 잘 안 가서 이사 갔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이사나 전학을 가면 처음에 낯설다가 익숙해지면 다들 되게 자연스러워지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줄여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겠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